이 돈 뭐지? 매일 100만 원씩 들어오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올해 65이 된 저는 솔직히 말해 제 나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고 있어요. 아침마다 허리가 먼저 날 깨워요. 꿈쩍하면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오고 손가락 마디는 밤새 굳어버린 것처럼 뻣뻣해져 있지요. 하지만 저는 늘 그랬듯 묵묵히 살아왔고 제 몫의 삶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어요. 사실 제 인생은 화려한 적이 없었어요. 농사짓던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된 지도 벌써 10수년이 넘었고 아들 정우가 도와줘서 서울로 올라온 지 4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저는 아들 집에서 작은 살림을 보조해주며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이면 골목길의 고인 공기 냄새를 맡으며 걷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특히 새벽엔 사람도 없고 저는 그때만큼은 누군가에게 밟히지 않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 쓸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들 정우는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부쩍 말이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저도 알지요. 며느리 민지 때문이에요. 민지는 세련되고 말투가 깔끔하고 표정 하나하나가 도시 사람답지요. 저는 그런 게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서로 조심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자꾸만 선을 그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말투는 공손했어요. 그런데 어딘지 차갑고 여기까지요 하고 그어놓은 선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도 괜히 불편하게 만들기 싫어서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지냈지요. 이 집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저는 늘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어요. 정우는 중간에서 늘 눈치를 봤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지요. 엄마, 민지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요. 그래, 알지 애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겠지. 엄마가 불편하시면 말해요. 아니야, 내가 잘하면 되지. 저는 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라도 조심해야 아이들 부담이 덜하니까요. 그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하루는 거의 비슷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작은 아침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 혼자 남아요. 가끔은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 빈집에 있는 제 모습이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제 팔자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내가 바랄 게 뭐 있어 편히 지내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접었어요.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전날 불 끄면서 결제해야 할 게 있었나 생각이 나서 은행 앱을 켜서 잔액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잔액이 너무 많았어요. 평소 제 통장에 있을 리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손끝이 떨렸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그래도 똑같았어요. 송금 내역을 눌러봤어요. 거기에는 단 한 줄 익명 기부 계좌. 기부? 누가요? 왜요? 저한테? 말도 안 돼.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 같은 노인에게 누가 이런 돈을 보내줄 이유가 없어요. 친척도 다 연락 끊긴 지 오래고 친구들도 다들 형편이 비슷해요. 금전적으로 도와줄 만한 사람? 전혀 없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조용할 틈이 없었어요. 불안이 먼저 덮쳐왔어요.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이상한 거면 어떡하지? 하지만 돈을 건드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들어온 거니까 제 쪽에서 뭘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더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혹시나 하면서 은행 앱을 다시 열었어요. 그런데 또 들어왔어요.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금액으로요.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며느리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지 눈에 그려졌어요. 괜히 어머니가 뭘 잘못 누른 거 아니세요? 이런 말부터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다 화를 내거나 저 때문에 귀찮다고 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돈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기묘했고 두려웠고 동시에 어딘지 기대도 되더군요. 혹시 정말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걸까?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긴장감이 올라왔어요. 돈이라는 게 그냥 들어오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돈이 제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이 제가 평생 모르고 지나쳤던 어떤 사람, 어떤 마음과 이어져 있다는 것도요. 익명의 입금이 나흘째 이어지던 그날, 저는 더 이상 혼자 마음 졸이기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어요. 특히 민지에게는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표정이 훅 굳어지는 그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또 이상하게 하신 거 아니죠? 그렇게 말할 얼굴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혼자 제 방에 들어와 문을 살짝 닫았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일단 은행부터 가봐야겠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은행 직원들에게 보여주면 혹시 무슨 상황인지 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혹시라도 잘못 송금된 돈이라면 미리 돌려놓는 게 나중에 탈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집 밖으로 나오려 하니 제 발이 문턱에서 멈췄어요. 제가 뭐라도 잘못한 것처럼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아유,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겁이 많아지는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에서 가까운 동네 지점으로 향했어요. 은행의 차가운 공기와 사람들 특유의 낮은 웅성거림이 저를 더욱 작게 느끼게 했어요. 순번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괜히 온 거 아닐까, 혹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순번이 불리고 저는 카운터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나이 지긋한 직원분이 제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어주시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저기요. 이게 며칠째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서요. 제가 휴대폰을 직원에게 보여주자 직원분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잠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익명 기부 계좌 요즘 간혹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기부요? 저한테요? 네, 고객님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께 익명으로 지원금을 보내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다만 직원분은 잠시 말끝을 흐리며 제 얼굴을 살펴봤어요. 보이스피싱처럼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혹시나 해서요. 현재로서는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송금 계좌도 자주 쓰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이고요. 다만 누가 보내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요. 은행에서도 모르는 돈이라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결국 저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지켜보라는 은행의 조언을 듣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혼란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군요.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요즘 날씨도 덥고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민지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어딘가 시선은 저를 관찰하는 듯 했어요. 그 눈빛이 저는 조금 무서웠어요. 제가 뭘 감추는 걸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잠이 도무지 오지 않았어요. 돈은 계속 들어오고 정체는 모르겠고 주민센터나 경찰에 말하기엔 너무 과한 일 같아서 망설여졌고 설마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스스로 웃었어요. 남편은 손에 잡힐 만한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떠났어요. 재산도 없었고 빚만 조금 있었지요. 그렇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익명의 금액은 계속해서 동일한 시간에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면서 점점 두 개의 감정에 갈라졌어요. 이게 나를 위한 돈이라면? 혹시 그동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던 걸까? 나한테 왜 무슨 이유로?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던 중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입금 내역 옆에 작은 메모칸이 생겼어요. 그동안 없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칸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필요할 때 쓰세요.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대로 숨이 멎은 듯 했어요. 필요할 때 쓰라고? 누군가 제 사정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저를 아는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릴까 혹은 이상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이 돈을 받는 게 잘하는 걸까? 이거 정말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점점 짙어져서 다음날 아침 밥을 하던 제 손에서 숟가락이 덜컥 떨어지기도 했어요. 놀란 민지가 들리고 뛰어나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손에. 힘이 잠시 빠져서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민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일 절대 말 못하겠다. 민지가 알면 난리 날 거야. 그날 밤까지도 저는 마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입금 문구, 내 돈이 아닌 돈, 정체불명의 사람, 그리고 제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미묘한 기대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 일상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게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돈이 결국 어떤 사람과 이어지고 있다는 걸. 모든 갈등의 씨앗은 이미 깊숙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익명 입금이 시작된 지 어느덧 2주째에 접어들던 때였어요. 그동안 매일같이 동일한 시간에 같은 금액이 들어왔고 그 뒤로 작은 메모도 빠지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 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장들이 처음엔 낯설고 섬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더 큰 죄책감에 빠졌어요. 나는 왜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 불안은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작은 변화 하나가 더 생겼어요. 입금 시간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점심 무렵이더니 나중엔 오전 10시, 그러다 9시 반. 마치 누군가 제가 휴대폰을 보는 시간을 아는 것처럼요. 그 무렵부터 저는 스스로를 계속 의심했어요. 혹시 정말 누가 날 보고 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중 사건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집 전체를 흔들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민지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고 저는 평소처럼 간단한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 날 아니에요? 아니야, 다음 주야. 아, 그렇군요. 오늘 집에 계시죠? 그럼. 민지는 출근하면서 항상 그렇듯 문을 닫기 전에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택배 오면 그냥 문 앞에 놔두라고 해주세요. 알았어. 걱정 마라.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조금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자꾸 휴대폰으로 향했어요. 입금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도 괜히 불안했어요. 그러다 결국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들어서 은행 앱을 켰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또 무언가를 두고 간 건가 했지만 발자국 소리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뭐해? 아들이었어요. 정호.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일 없는 듯 한껏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아유, 정호 왔어? 응. 일이 좀 일찍 끝나서 들렀어. 그런데 정호는 제 얼굴보다는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뭘 그렇게 휴대폰으로 자주 확인해? 그 말투는 평소와 달랐어요. 경계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를 의심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니야. 그냥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무슨 확인? 그냥 은행에 좀 볼 게 있어서. 제가 말을 얼버무리자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요즘 이상한 전화 받은 거 없어? 문자라든지. 아니, 없어. 정말? 정말이야. 정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노인들 대상 사기가 진짜 많아. 이상한 거 절대 누르면 안 돼. 알지. 아들의 걱정을 알면서도 저는 입에 담지 못했어요. 그 돈 이야기를 꺼내면 정우가 어떤 표정을 할지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나를 또 짐처럼 생각하면 어쩌나.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불안이 건드려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했어요.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민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낮에 누가 집에 왔어요? 응?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 그런데 CCTV에 누군가 집 근처에 오래 서 있던데요.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호도 얼굴이 바로 굳었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모자 눌러 쓴 사람인데 우리 집 앞에서 한 10분 서 있었어요. 민지는 휴대폰을 열어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우리 집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듯한 어떤 사람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은 중년쯤 되어 보였어요. 정우가 목소리를 낮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낮에 뭐 있었어? 없었어. 확실해? 그 말투, 그 눈빛이 저를 옥죄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이었어요. 정말이야, 난 그냥 집에 있었어. 근데 왜 이렇게 떨려? 그냥 무서워서 그렇지. 거짓말이 섞인 말이었어요. 정우는 제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도 항상 등 뒤가 서늘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어두운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CCTV에 찍힌 사람 누구였을까? 혹시 돈을 보낸 사람이 나를 직접 보러 온 걸까? 왜 나한테? 불안은 점점 더 커졌고 마음속에서 공포가 피어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공포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입금 알림이 울린 건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입금 금액은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메모는 달랐어요. 이 전과는 전혀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손끝까지 땀이 차오르고 심장 박동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귀에서 울렸어요. 알게 된다니 뭘?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누군가가 나를 알고 지켜보고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진실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고 훨씬 더 오래된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센 날이었어요.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지요. 제 통장에 계속 들어오던 수상한 돈. 그 돈의 실체를 찾기 위해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제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릴 줄은요. 사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돈이 들어와요라고 말하면 다들 좋은 일 아니냐고 했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유 없는 돈은 결국 이유 없는 불안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은행을 다시 찾았어요. 직원분은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제 표정이 무거운 것을 보곤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요즘 입금 내역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시는 것 같네요, 어르신. 저는 한참이나 뜸을 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제가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겠는 돈을 그냥 받고 산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네요.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을까요? 직원분은 그런 정보는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지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이 문제는 가족 중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정우가 보낸 건가? 아님 민지일까?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 제 아들 정우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녁 무렵 정우가 집에 오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정우야, 너 혹시 엄마 통장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한참 웅얼거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게 나는 모르는 일이야. 우리도 요즘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 그 말이 오히려 제 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참았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강하게 물었지요. 정말 내가 모르는 거니? 너희가 힘든 거 아는데. 그래서 엄마가 주려고 했던 적은 많지만 그래도 이런 돈이 들어오면 의심이 되잖니. 정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민지가 다가와 말했지요. 어머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세요? 누가 어머니 통장에 돈을 넣든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투, 그 무심하고 건조한 말투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긁었어요. 저는 참으려 했지만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며 터져버렸어요. 민지야, 내가 뭘 알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너희가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미안해서 잠도 못 잤는지. 민지는 살짝 눈을 치뜨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아기 돌보랴, 일하랴 정신이 없어요. 이런 문제까지 저한테 따지시면.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내가 따지는 게 아니야. 나도 무서워서 묻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감정은 이미 눈물과 함께 쏟아지고 있더군요.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 이유를 모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너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불안한 거야. 정우가 그때서야 다급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 민지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주체할 수 없었어요. 마치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가족들 앞에서까지 흔들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예감도 들었어요. 뭔가 이 돈에는 분명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 그것도 가족과 깊이 연관된 그 순간이었어요.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지요. 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어떤 지인. 그 사람의 얼굴이 번쩍 스쳤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설마 정말 너니?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실의 그림자를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지요.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쏟아낸 감정들이 되돌아오고 귀에서는 민지의 날선 말투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자꾸만 이야기하더군요. 정우도 아니고 민지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그 질문이 저를 끝없이 흔들었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조용히 생각을 이어가던 중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툭 하고 맞춰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 사람, 그분은 왜 그 시기에 내게 접근했을까? 며칠 전 만났던 낯설지만 왠지 정겨웠던 중년 남성 동네 복지센터에서 처음 말을 걸어왔던 그 사람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이 돈과 관련이 있다면 그 사람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복지센터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걱정과 기대, 두려움이 뒤섞여 계속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분이 작은 탁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네요. 저를 보자 살짝 놀란 듯 얼굴을 들고 말했어요. 어머니, 또 뵙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저 요즘 통장에 이상한 돈이 들어와요. 혹시 아저씨가 아시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 그 사람은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제가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말씀이라도 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어딘가 허무함을 느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니 또 이상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의 눈 속에는 제가 모르는 어떤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분을 떠나 나오며 마음속에는 다시 큰 물음표만 가득 남았어요. 그분도 아니면 진짜 누가?
정말로 갈수록 미궁이 되어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정호였지요. 엄마 어제 엄마가 하신 말씀 생각해 봤어.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뭔가 드릴 형편이 아니야. 그 말이 너무 단호하고도 씁쓸하게 들렸어요. 마치 우리는 아니다. 정말 아니다라고 울먹이며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다시 예전의 감정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민지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죠. 그 모습만 보면 참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 풍경인데 왜 그날따라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지에게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미 어제 분위기가 너무 틀어졌기 때문에 더 말을 꺼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마음속에 의심만 쌓여갔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생전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저 혹시 김순자 어머니 맞으시죠? 저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한마디가 제 등골을 싸늘하게 만들었지요. 입금되는 돈 그거 어머니 혼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너무나 의미심장했어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제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곧 만나 뵙고 설명드릴게요. 그 돈은 이유가 있습니다.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대체 이 돈은 뭐며 왜 나에게 오는 걸까? 그리고 방금 전화한 그 사람은 또 누구일까? 모든 상황이 하나의 큰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과연 저를 살릴지, 무너뜨릴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마치 긴 그림자가 천천히 제 인생에 드리워지는 순간 같았어요. 전화가 울렸던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어요. 그 낯선 목소리, 그 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계속 두드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떤 분이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가능하시면 오늘 들르시겠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마치 운명이라는 것이 제 어깨를 조용히 잡아 끌고 있는 듯 했어요. 복지센터에 도착했을 때 한 남성이 조용히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점퍼에 단정한 머리 어딘가 지쳐 보이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직원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분이 전화하셨던 분이에요. 그 남성은 천천히 일어났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긴장으로 굳어버린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한숨을 깊이 내쉬더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 때문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보내는 건가요? 왜 나한테 이런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낮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돈은 제 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저는 순간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눈을 깜빡였어요.
아버지가요? 그런데 왜 제게요? 그는 제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이름을 남기셨어요. 김순자님께 꼭 전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혀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오래전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덮어두었던 그림자가 스르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아버지라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성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박준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손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박준호 그 이름은 분명 제 인생의 아주 오래된 페이지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어요. 젊은 시절 저의 한 부분을 깊이 흔들었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40년 전 헤어졌고 그 후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제가 다시 이렇게 연결될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어요.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나를? 남성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안에는 편지와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입니다. 어머니께 꼭 전달해달라고 정말 꼭 부탁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글씨는 흔들리고 힘이 없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는 깊은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순자야, 오래전에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너는 모를 거야. 그때 내가 떠난 뒤 내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너무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너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가진 것 중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지만 너만은 어려움 없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주길 바란다. 준호가.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따뜻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통장에 들어온 돈은 나도 몰랐던 누군가의 마지막 마음이었다는 것을. 남성은 제가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사셨대요. 당신을 떠난 것도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한 것도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난 건가요? 남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이 저기까지 진행된 뒤에야 아버지가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편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그 빛 속에서 오래된 시간들이 천천히 풀려나오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그 돈은 계속 들어오는 건가요? 그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일부를 어머니 앞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해두셨어요. 저도 목적을 알기 전엔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막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상은 참 이상하더군요. 40년 동안 서로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다시 저를 떠올렸다는 사실. 그 마음이 저를 울게도 하고 따뜻하게도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실이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어요. 그 돈을 나는 받아도 될까? 저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안고 센터를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이름 준호가 속삭이듯 스쳐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울림 속에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왜 이제 와서 왜? 복지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길어 보였어요. 발걸음이 무겁다기보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가슴 한쪽에서는 오랜 이름 준호가 자꾸 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진실을 가족에게 말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다 기울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괜히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숨기는 제 모습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거실에는 민지도 있었고 아이의 웃음소리까지 섞여 어색한 편안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따라 그 공간 속에서 더 외로워졌어요. 정우가 저를 보며 다시 말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기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민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정우는 조금 긴장한 듯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는 마음속에서 계속 흔들리는 감정을 꾹 누르며 말했어요. 엄마 통장에 계속 들어오던 그 돈 말이다. 순간 거실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긴장했고 정우도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어요. 그 돈이 누구한테서 온 건지 알게 됐어. 정우가 순간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게 됐다고? 누구예요? 누가 그런 걸?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도 너희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 가족도 아니야. 순간 민지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그럼 누구예요? 혹시 누가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분명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을 텐데 왜인지 제 가슴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돈은 엄마가 아주 젊었을 때 잠시 사랑했던 사람이 남긴 거야. 민지의 손이 움찔하며 멈췄고 정우는 순간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민지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지더군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우도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모든 걸 말했어요. 박준호라는 이름, 젊은 시절의 인연,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나를 찾아왔던 이야기 편지까지. 말하는 내내 제 목소리는 흔들렸고 정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민지였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만나셨던 남자가 어머니한테 돈을 남기고 갔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투엔 은근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지요. 저는 그걸 느꼈지만 숨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그러자 민지는 한숨을 크게 내뱉으며 말했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숨기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면 걱정되죠. 혹시 어머니가 사기라도 당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기가 아니라고 했잖니.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 민지는 머뭇하며 말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그렇게 들은 거지. 실제로는. 민지야. 넘어가지 못하게 제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잘랐어요. 이건 내가 살아온 인생의 한 조각이야. 너희가 함부로 의심할 일이 아니란다. 그러자 정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제게 말했어요. 엄마,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말은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고 기억에서도 지우고 싶던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정우는 마음이 복잡한 듯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엄마한테 돈을 남겼다는 건 듣는 내가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정우야, 엄마도 당황스럽고 무서워. 엄마도 이 돈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밤새 뒤척이고 울고 은행을 몇 번이나 다녀갔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가 너희에게 말 못한 건 말하면 더 걱정시킬까 싶어서였어. 그리고 40년 전의 얘기를 어떻게 갑자기 꺼내겠니? 그 순간 정우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민지는 끝까지 날카로운 표정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 중요한 돈 문제예요. 우리도 가족인데 이런 걸 혼자 결정하시면 곤란해요. 그 말은 오르면서도 잔인했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 달라기보다는 가족이니까 책임지라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돈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받고 싶지 않아. 너희도 이해해야 돼. 그리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 돈의 의미는 나 혼자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야. 그 말이 끝난 순간 정호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면 일단은 엄마 뜻을 따를게. 근데 난 걱정돼. 민지는 여전히 미묘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가족 셋이 앉아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열린 이상 마지막 장면으로 가는 길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리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배우며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천천히 깨닫고 있었어요. 새벽바람이 스며드는 아침이었어요. 늘 그렇듯이 제일 먼저 내복 위에 가디건을 걸쳐 입고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했지요. 이제는 익숙해졌네, 이 평온함이.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법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늘 두렵고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조금 달라졌어요. 제 안에 등불처럼 작은 용기가 생겼거든요. 그날 아침 갑자기 문이 똑똑하고 두드려졌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문을 열자 은행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건넸어요. 김순자 고객님 맞으시죠? 최근 계좌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서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와서 직접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일흔 가까운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서글펐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보이며 서류 한 장을 제게 건넸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 계좌의 입금은 모두 정상 처리입니다. 송금인은 따로 신원 비공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려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 위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마음을 이제야 조금 돌려드립니다. 순간 온몸이 따뜻한 무언가로 감싸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제가 과거에 그만큼의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 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문득 오래전에 도시에서 장사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자취하던 대학생들에게 종종 음식을 나눠주곤 했어요. 누군가는 그걸 누군가는 잔소리라 했지만 저는 그냥 배고픈 사람이 싫었어요.
제게 가능하면 챙겼을 뿐이었죠. 혹시 그 아이들 중 누군가가 아니면 예전에 잠시 돌봐줬던 아기 엄마였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정답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답을 꼭 알아야겠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한 줄의 문장이 제게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었다고. 그렇게 사라진 직원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네요. 정말 고마워요. 마침 창밖엔 겨울 햇살이 잔잔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차갑기만 했던 계절이 이렇게나 따뜻해 보인 적이 있었나 싶었죠. 그날 오후 정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집에 있어?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있다.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엄마 생각이 나서요. 요즘 많이 못 챙겼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눈물이 번져서 목소리가 자꾸 떨렸어요. 그래 와라. 내 얼굴 좀 보자. 정우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밥을 먹으며 저는 마음속 깊이 말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털어놓았어요. 정우야, 엄마는 요즘 계속 생각했단다.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 주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받은 것도 많았더라. 정우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는 늘 누군가에게 주셨죠. 이제는 받으셔도 돼요. 엄마 같은 분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살아온 세월이 한 번에 인정받는 느낌이랄까요? 누군가는 제가 남긴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이 이렇게 제게 되돌아온 거였어요. 밤이 깊어졌고 정우가 집으로 돌아가자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겨울 공기가 스며들어왔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남긴 마음은 언젠가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제 삶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몰랐던 작은 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남기는 건 돈도 물건도 아니고 그저 풋풋했던 당시 마음 하나라는 거요.